안녕하십니까, 장카입니다. 6.17 그저 부동산 대책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어제 향후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설명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다 가버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 정부의 의도와 부동산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전망, 그죠?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번 6.17 대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실 정부가 부동산 갭 투자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라 하죠. 이걸 갭으로 투자하는 세력들을 이제 거의 전쟁을 선포한 거죠. 전쟁을.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오는 지역을 따라가면서 이제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강남이 올랐으니까 강남 지역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용산 마용층이 오르니까 따라가면서 정책을 오르면 정책 펴고 오르면 이제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니 왜 자꾸 따라가면서 정책을 하느냐, 먼저 선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선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갖고, 자, 이때까지 올란 지역하고 앞으로 오르겠다는 거 생각하는 지역까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정부의 시각은 이제 뭐냐면은 부동산 투자자들을 이제 범죄시하는 거죠. 범죄시. 자,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제 범죄 집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자, 무조건 잡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이제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죠. 원래 범죄의 전쟁을 한다는 거는 무리한, 이제, 과도하게 이제 법을 집행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과도하게. 그러면 이제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은 과하면은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과거 그저 노태우 정권 시절, 진짜 범죄, 조폭과의 범죄의 전쟁을 이제 한 건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사실 이거는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투자일 수도 있고 투기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왜? 내가 합법적으로 부동산 비규제지에 가서 내가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거니까 이게 투자로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싹 빼먹고 그죠 달아나는 거니까 투기라고 이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빼먹고 이제 벌고 달아나니까 투기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완전 투기 세력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때까지는 투기 세력을 못 뻔히 이제 정책을 12, 16 우리가 규제 정책을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히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음 오를 지역은 딱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기자들이 계속해서 정부 정책을 피해서 이제 투기를 해왔죠. 근데 그걸 정부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이제 뭐 미리 이제 선제 대응을 해버리면은 뭐 반발이 심할까봐 안 했는지 그죠. 그래서 처리는 못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도 이제 막 수도권 전체가 이제 들썩이니까 야, 이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경기 전체를 그죠 거의 뭐 오를 만한 지역은 다 지금 잡아버렸죠. 그죠. 이제 규제 정책으로 묶어버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실수인 게 이 김포랍니다. 김포라는 거죠. 김포. 자, 여기 딱 지도를 보면 우리가 대충 논단 말입니다. 그죠. 지도를 보면 여기 김포가 이래 뒤에 이렇게 넓은데, 자, 고양 일산 밑에 이 얘기는 저 아주 위치가 좋은 지역이라면 강서구, 그죠. 서울 강서구에 딱 붙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전철도 이게 지금 나 있고, 그죠.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금 뺐다는 게 예? 실수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광주 같은데, 광주, 그죠? 광주는 요 지역이 왜 빠졌는가, 그죠? 광주, 여기하고, 여기는 산악지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빠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여기, 이제 광주가, 그죠? 여기가 이제 조금, 불안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가다 보면은, 평택 밑에, 이제 천안, 아산, 이게 이제
천안까지 번지느냐 하는 문제죠. 천안하고 아산. 천안하면 진짜 거의 뭐 대전에서 더 가까운 지가 아닙니까, 그죠? 대전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미스를 이제 저질러 놨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그저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김포가 그죠? 파주는 좀 덜하고 고양시가 올라야 파주가 오르기 때문에 파주시는 저는 굳이 안 묶어도 되는데 이 김포는 묶었어야 되는데 김포를 안 묶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을 보면은 부산을 안 묶었다는 거죠. 부산을 안 묶었는데 과연 부산은 왜 안 묶었을까? 그죠? 우리 이야기 생각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대구 수성구까지 묶었는데 왜 부산 해운대구, 그죠?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남천동, 수영구하고 그죠? 해운대구를 왜 안 묶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다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사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경제 뉴스를 보시면은 김포 3.34억 규제 당일 3.6억 다음날 호가 4억이 됐다는 거죠. 자, 김포 전문가들도 다 김포를 예외 조항으로 나란 게 이제 잘못됐다고 하시고 저도 지도상으로 딱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6.17 대책 공천 효과 재연됐다는 겁니다. 발표 하루 만에 실계약만 7, 8건, 비규제 파주, 아산, 천안 등 들서. 자, 이제 파주, 아산, 자, 김포 다음에 아산, 천안까지 이제 들썩인다는 거죠. 전체 대출 서민 피해 지적에 정부 자,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 이게 이제 보면은 선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민들의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워낙 반발이 심해서 이제 정부가 예외 조항을 이제 마련하겠다 할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김포 한강 신도시 거래 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전 거래와 최근 거래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정부가 지난 17일 경기도 대부분과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비규제 지역으로 남게 된 김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규제에서 벗어난 파주는 물론 천안, 아산 등 지방도 풍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는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 금액이 줄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며 규제지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규제책이 강하면 강할수록 서민들에게 이제 피해를 간다는 거죠. 그죠? 한편 대책 발표 이후 서민과 실수요자들만 더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날 전체자금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선의 피해자가 없도록 관련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사전에 이런 거를 미리 파악을 못하고 이제 반박이 심해지니까 그죠. 이제 예외 조항을 예외 조항까지 하면 이게 완전 누더기 이제 정책이 되는 거죠. 누더기 정책이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는 해명 자료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현재 이와 관련해 예외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예외조항이 또 나오겠죠. 이제는 규제를 해가지고 풀어주는 조항이 나온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규제 역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제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실수요자 서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6.17 대책 반발 커지자 정부 하루 만에 이제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속 기사 바로 나왔습니다. 6.17 대책 주요 내용은 규제 지역의 대폭 확대입니다. 이제 경기 수도권하고 조정 대상을 완전 한 거죠. 그죠? 수도권을. 그 다음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강화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전 규제지역 적용 담보대출 강화했죠. 그죠? 이게 참, 담보대출이 이게
강화되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참 서민들에게 힘든 거죠. 이건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거야 뭐 그렇지만은 주택담보대출이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하려니까 또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게 갭투자억제 3억 초과 구입 시 이제 3억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3억 이상 집을 살려면은 전체 대출 횟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적용한다는 거죠. 그다음 자금조달 계획서 확대 이거 이제 허가제를 한다는 거죠. 토지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 이게 이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법을 낸 거는 갭 투자자를 잡기 위해서인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강한 규제를 내놓은 겁니다. 규제책을 내놓은 건데 그럼 앞으로 투기자들은 갭 투자자들은 일단 몸을 사릴 겁니다. 당분간은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이게 먼저 이제 지는 돌이 매를 먼저 맞는다고 일불백계에 의해서 아주 강한 정부의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간망세를 투기자들이 부동산 투기자들이 간망세를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더 반발을 할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그죠? 왜 이제 자기 지역이 이제 좀 오를만한데 규제책으로 묶어놨으니까 우리 지역은 규제를 할 지역이 아닌데 자꾸 규제를 묶었다 이런 거죠. 그죠? 이제 미분양 지역에서 실미도까지 우리가 왜 규제 지역이냐? 이게 자기 지역은 규제 지역이 아닌데 안 해야 되는데 왜 규제 지역을 묶었느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지역이 나온단 말입니다. 6.17 대책 이후 지역별로 쇼크를 이제 받고 있다는 거죠. 우풍지대에서 태풍지대로 변한 인천, 자, 인천, 그죠? 미분양 관리지역 양주, 평택, 안성, 화성, 어리둥절 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어디냐? 서쪽이죠, 그죠? 이 경기도에서 서쪽, 제가 항상 서쪽이 오르면 다 온다는 거죠. 다 올랐다는 거죠. 자, 정부가 전날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곳곳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연수, 남동, 서구를 비롯해 미분양 관리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에서다. 강화,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인천은 실미도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패러디 포스트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인천이 사실은 낙후 송도만 좀 올랐지 서구 이런 데는 되게 낙후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랐다면은 저는 다 올랐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웬만하면 안 오는 지역인데 지금 인천까지 지금 다 올랐다는 거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6.17 부동산 대책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택 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이나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우리가 왜 해당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서민들이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정부와 생각은 정부는 이제 고주택자, 그 다음 갭 투자자만 이제 잡으려 하는데, 이제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가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동의자가 12,000명을 넘었다는 거죠. 청원자들의 한결같은 입장은 정부가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무조건 규제 지역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자, 이게 선의의 정책이 결국에는, 서민에게 피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규제책은 끝까지 가다 보면은 결국 최종 손해보는 건 서민들이 제일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분양 관리 지역인 곳들이다. 현재 수도권의 미분양 관리 지역은 5곳인데 양주시, 평택시, 동탄 신도시를 제외한 화성시, 화성 그죠? 안성, 인천 중구 등이다는 것입니다. 이 중 평택시와 안성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 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경기도 남부 끝자락에 있는 안성은 4년째 미분양 관리 지역인 상태다. 이러한 와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니 지역 주민들은 황당함 그 자체라고 입을 모았다. 평택에 살고 있는 김모 씨는 평택은 고덕 신도시 정도가 열기가 뜨거운데 이미 그쪽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안 된다며 최근 집값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일부 시아파트를 제외하고 지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에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카페에는 국토부 직원들은 안성 시내버스 터미널을 한번 내려와 보고 이야기해라 하며 기미도 안 보이는 풍선 효과를 잠다고 지역 주민들이 대출까지 막아버리며 어쩌자는 셈이냐라고 토했다. 영종 국제도시를 비롯해 도서 지역을 품고 있는 인천 중구에서는 실수를 금치 못하고 있다.
중구에 포함된 섬들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을 묻겠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그죠, 서구, 이런 데는, 진짜, 부평구, 이런 데 계양구하고 부평구는 서울 지역 가깝기 때문에, 좀, 서울의 영향을 받는데, 그 집값에, 이 서구, 이런 데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종도가 요즘 뭐 조금 뜬다는 게 있었고, 그 안산시, 단원구 이런 데는 그죠. 정말 안산시, 시형, 음?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화성, 오산 이런 데가 그죠. 영향을 받는다는 게 조정지역까지 됐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 도시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지방 도시, 부산, 특히 부산, 그죠? 저는 부산 지역에 투기 세력이 오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은 저번에 작년 12월 달에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서 해수동이 이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들어와도 먹을 게 이제 적다는 거죠. 근데 부산만 희한하게 또 보면은 신축을 오는데 구축은 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에까지는 투기 세력이 저는 당분간은 안 올 거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관망하고 있다가 조금 정부 정책에 힘을 잃으면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저는 부산 지역에 와서 먹을 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지금 다 올려놨기 때문에 먹을 거는 이미 다 빼갔단 말입니다. 그죠? 부산 지역에 와서 작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부산 지역에는 먹을 거를 지금 다 한번 싹 빼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더 빼먹겠다는 거는 이제 신규 쪽에 이제 저는 부산은 항상 투기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이 하나인데도 특히 이제 호재가 있는 지역만 올 겁니다. 그래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제가 볼 땐 북항, 그 다음에 서면 쪽, 그죠? 서면. 이런 지역을 노리지, 뭐, 다른 지역은, 이제, 호재가 없는 지역은 크게 이제, 어, 노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은 이번 규제책으로 인해서 영향은 크게 없을 거로 봅니다. 다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게 이제, 투기 세력들은 지금 몸을 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난리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이제 심리에서 이제 자기 지역은 안 됐으니까 와 오르겠지 이렇게 해갖고 심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갖고 팍 이래 이제 띄울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투기 세력이 안 들어오는 이상은 크게 이제 상승폭은 안 날 것 같고 그러다가 잠깐 이제 바람 불다가 꺼질 것 같고 일단 이제 서울 지역 이 김포가 빠졌다는 거 요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요쪽 지역이 저는 조금 관심이 요쪽 지역이 오히려 아무래도 요쪽 지역이 조금 더 투기 세력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죠 안산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고 천안하고 아산까지는 물론 천안도 사실은 뭐 서울에서 차 타면 금방 갑니다. 요즘 워낙 교통이 잘 돼 있어 갖고 제가 옛날에 천안에 일을 해봤거든요. 프로그램 개발하러 천안까지 내려가가지고 옛날에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그때 한 적이 있는데 완전 시골인데 그때 공장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때 경기도 서울 공장 지대가 그때 많이 공업 많이 내려갔는데 IF 나고 나서 다 망했죠. 그죠? 천안까지 내려간 공장들이 다 망했다 아닙니까? 그죠? 망하고 그래서 이제 천안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향후 지금도 저는 이쪽 지역은 좀 투자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나중에 꺼지면은 이 서쪽 지역이 그죠? 제일 먼저 빠질 겁니다. 서쪽 지역이 이렇게 요 지역이 제일 먼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될 수 하지 말고 오로지 그죠? 요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말은 요 바운더리 안에서 용인까지만 용인도 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용인도 좀 어, 용인까지는 요즘 그죠? 이게 워낙 이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이 지금 옛날에는 분당 그죠 요까지만 저 성남 분당 요까지만 그때 인구가 발달된 지역인데 요즘은 용인 수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용인 수지 그리고 이제 용인 기영 수원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이상은 확장이 되면은 그 확장된 지역이 오른다 해도 나중에는 다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는 이제 섣불리 어, 집을 지방에서 올라가거나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지만은 서울 사람들이 뭐 젊은 3, 40대들이 이런 데까지 가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 집을 이제 마련한다거나 하면은 나중에 된통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